안녕하세요. 네버엔딩 히스토리입니다. 벌써 네 번째 에피소드죠. 제가 이거 매번 찍을 때마다 조명 세팅이라든지 막 이리저리 맞추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생기게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그냥 예쁘게 나오는 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탕이 안 되면은 뭐 조명 조금 이렇게 조정한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요즘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자,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근데 이게 정치 유튜브는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내려고 이걸 가져온 건 아니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거기서 한번 눈여겨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하나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고 박원순 시장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면 진혜원 검사라는 분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예를 들면 빌 게이츠의 예를 들면서 빌 게이츠도 비서하고 결혼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그 비서를 비난하는 쪽으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빌 게이츠 얘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폴리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비서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 히폴리토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저의 그전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테세우스죠. 테세우스가 지금 상체는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하체는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크레타 왕국에 살고 있던 이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을 때려잡는 장면이죠. 오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전 에피소드를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테세우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자에 오르게 되는데, 테세우스한테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시나 몰라도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죠.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이 헤라클레스를 보면 항상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사자 탈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는 인물이 한번 새롭게 나오면은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새요. 헤라클레스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해드리긴 할 텐데,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이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저주를 받은 인물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인데 헤라 여신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잠깐 획가닥했어요. 눈을 떠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가족을 자기가 두 손으로 물살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신탁을 받아서 이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12가지 아주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테세우스하고 헤라클레스하고 절친입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이 아마존 왕국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설의 여전사들이 사는 이 왕국 아마존이라는 데를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테세우스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떠납니다. 아마존 여전사 워낙 유명하죠. 이렇게 생겼죠. 지금 남미에 있는 그 아마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아마존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애가 태어나서 남자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면 걔를 전사처럼 키워서, 그러니까 전쟁으로 먹고 사는 그런 전설 속의 왕국이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활 쏘기, 칼다루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활 쏠 때 방해가 된다 그래서 가슴 한쪽을 이렇게 잘라내고 활을 더 편하게 잘 쏠 수 있게 했다는 말 그대로 전설 속의 왕국이에요. 그 아마존 여전사의 사진이 하나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게임 캐릭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 사진이 훨씬 낫나? 어쨌든 이 아마존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여전사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헤라클레스하고 테세우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러 갔다. 그래서 싸웠는데 이 둘이 워낙 잘 나가니까 이겼어요. 돌아오는 길에 테세우스가 그냥 오지 않고 이 아마국의 왕비의 딸 안티오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공주, 이게 딱 안티오피라고 뭐 특정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 아마존 여전사를 표현한 조각품이에요. 어쨌든 이 안티오피를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히폴리토스입니다. 얘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아주 잘생겼죠. 코도 오뚝하고 피부도 하얗고, 잘생긴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순수했다고 합니다. TV 탤런트 중에서 약간 박보검 같은 느낌일까요?
박보검이 되게 잘생겼는데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잖아요. 드라마에서만 실제 어떤지는 모르죠. 그런데 히폴리토스가 모시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이 누구냐면 바로 아르테미스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처녀성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여신이죠. 이 히폴리토스가 자기도 순결을 지키려고 맹세를 합니다. 바로 요 전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그 시링크스 이야기가 아마 연상이 될 텐데 결과 별로 안 좋았죠. 처녀성을 지킨다느니 뭐 쓸데없이 안티오피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장가를 가게 됩니다. 누구하고 가게 되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발라의 여인 파이드라입니다. 파이드라.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예전에 테세우스가 젊었을 때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백성들을 구해서 돌아왔다 그랬죠. 근데 그때 이 테세우스한테 홀딱 반해서 자기 아버지인 미노스 왕을 배신하고 테세우스 왕자를 도와줬던 공주 이름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에피소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바로 이 여자 아리아드네 공주죠. 이 아리아드네 공주가 도와줬기 때문에 테세우스가 크레타 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아리아드네 공주의 동생이에요. 이 파이드라가. 근데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아리아드네를 데려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결국에는 낙소스 섬에다 버리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파이드라 동생은 그걸 알고 있잖아. 그런데 자기 언니를 버린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버린 남자랑 결혼하는 이 파이드라는 뭐죠? 근데 그걸 또 허락해주는 이 미노스 왕은 또 뭐죠? 언니는 버리고 동생하고 결혼한 이 테세우스는 뭐죠? 자, 근데 이 테세우스하고 파이드라하고는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테세우스가 이미 한번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새장가를 들은 게 바로 이 파이드라. 그래서 둘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내세적으로 생긴 파이드라, 젊고 예쁜 이 여자를 놔두고 테세우스는 또 외국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툭하면 이 테세우스가 여러 가지 모험을 떠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젊고 예쁜 아내를 두고 장기간 외국 출장을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혼당하는 경우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자, 그럼 이제 궁에는 누가 남습니까? 파이드라하고 훈남 아들 히폴리토스하고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파이드라가 의붓 아들한테 잘해줬을까요? 다행히 잘해줬습니다. 뭐 뉴스 보니까 자기 의붓 아들을 가방에 넣어서 죽여버린 미친놈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파이드라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근데 잘해주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그리스 신화니까. 파이드라하고 히폴리토스하고 둘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파이드라가 아들한테 잘해주다 못해 얘가 너무 잘생기고 순수하고 하니까 그만 사랑에 빠졌어. 상사병에 걸렸어. 자기 늙은 남편이 장기 출장 간 사이에 그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면은 파이드라가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 이 그림만 봐도 뭔가 분위기가 어때요? 히폴리토스가 받아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 순수 청년이잖아. 그런데다 자기 엄마잖아요. 의붓 엄마.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었죠. 심지어 파이드라가 아들을 이렇게 꼬셔요. 네 아버지 집 나가 있는 동안에 이 나라를 둘이서 다 해먹자 라고 이렇게 꼬시는데 히폴리토스는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잘생기면 피곤한 일이 많아. 잘생긴 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한번 피곤해보고 싶죠. 히폴리토스가 일단 거부를 했는데 계속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그냥 나가요. 짐 싸서. 이 파이드라는 거절당했잖아. 당연히 거절당하겠죠. 그게 정상인 거니까. 굉장히 그 자존심 상했어. 너무 그 모멸감이 커서 자살을 하게 돼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그림 내용은 조금 달라요. 이 이야기를 다 담으려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여러 장면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 누워있는 여자가 칼 같은 걸 이렇게 막 찌르려고 하고 있고 자살하려고 하는 파이드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히폴리토스는 막 도망가는 모습.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한 그림 안에서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고요. 히폴리토스는 이미 떠났고 나중에 파이드라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던 시녀가 뭐 말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근데 자살하면 그냥 혼자 죽으면 되잖아. 문제는 얘가 분해서 그런지 편지를 하나 남겨요. 자기 늙은 남편 테세우스 앞으로 편지를 남기는데 뭐라고 남겼냐? 히폴리토스, 당신 아들이 당신 출장 나가 있는 사이에 나를 덮치려고 했어. 날 겁탈하려고 했어. 이렇게 남긴 거야. 이거 정말 나쁜 여자죠. 죽으려면 혼자 죽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검사님, 이분이 폴리토스 이야기를 꺼낸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가 실제 있지도 않았던 일을 이렇게 지어내서 모함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원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테세우스가 와서 이 편지를 보니까 이거 완전 열받는 얘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나 없는 사이에. 이게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그렇게 새장가를 조금 비슷한 여자랑 하지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그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에 다 담았어요. 테세우스가
아주 노려보듯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쳐다보고 있죠. 이 아들은 왼손을 뻗어서 나 그런 짓 한 거 없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제스처를 보이고 있죠. 그 옆에 이제 앉아있는 파이드라는 이때쯤에는 이미 자살하고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그림에는 살아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칼 여기 보시면 자살을 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그림 하나에 그 이야기를 다 담았어요. 자, 테세우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아들놈은 이미 어디론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포세이돈 신한테 가서 자기 아들한테 저주를 내려서 얘를 좀 혼을 내주라고. 알겠어, 내가 쟤 좀 손 좀 봐줄게. 근데 자,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이 전 그림에서 여기 시녀 있죠? 이 시녀도 히폴리토스를 몰래 좋아했나봐. 히폴리토스가 억울하게 죽게 생겼잖아요. 테세우스 왕한테 찾아가서 차초지정을 다 이야기해요. 제가 옆에서 다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 파이드라가 이 여자가 나쁜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테세우스가 그때서야 아차 싶었죠. 이 포세이돈 신한테 저주를 내리라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얘를 빨리 찾아야겠다 하고 찾아 나섰는데 벌써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마차예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히폴리토스가 마차에서 그만 떨어져서 크게 다칩니다. 이 낭만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외국의 배우가 있죠. 그 슈퍼맨 있죠 여러분. 크리스토퍼 리브인가요? 그분이 슈퍼맨으로 굉장히 뜨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그 목장에서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됐죠. 제가 그분을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말에서 떨어졌을 뿐인데 하반신이 마비가 됐잖아요.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테세우스가 이 아들을 찾았을 때는 이미 히폴리토스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테세우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이 효자였던 히폴리토스는 끝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죽게 됩니다. 결국은 비극이에요. 그리스 3대 비극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데, 근데 또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는 아닙니다. 지네온 검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검사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검사가 다양한 소양도 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 신화를 되게 많이 읽으셨나봐요. 이제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이 지네온 검사라는 분이 어떤 맥락에서 그 전 비서에 대해서 우회적인 비난, 뭐 기사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회적으로 비난을 했다. 결국은 파이드라 얘기죠. 그래서 편지에다가 거짓말로 이야기를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 검사라는 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뭔지 아시겠죠?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원래 다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또 이슈이니만큼. 자, 보세요. 그리스 신화가 갑자기 순식간에 언제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알긴 알아야 된다. 자, 다음번에 또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겠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